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식도락 여행 또 술도락 여행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직접 그 저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위스키 여행을 좀 다녀왔고요. 네. 이번에는 밥 먹으러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어디로 가요? 이번에 밥 먹으러는 어디로 갑니까? 네,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보통 이제 우리 밥 먹으러 점심에 잠깐 일본 다녀오잖아요. 네. 왜 하필 일본을 갑니까?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네.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네. 근데 일본에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뭐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본에 방문하는 가장 많은 아마 관광객 1위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죠? 네. 특히나 요즘에 일본 환율도 또 좀 일본의 돈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여행하기는 좋아진 그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됐는데 그래서 진짜 당일로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짧게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이제 참고하면 좋을 법한 혹은 일본 음식 우리나라 안에도 일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죠. 그런 네. 것들을 좀 이해하기에 좋은 뭐 그런 책을 아마 써주신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일본 여행이라는 네. 아주 직관적인 제목의 그렇죠.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이렇게 써주신 게 오니기리에서 예끼벤까지인데 오니기리는 뭐 이렇게 저 삼각김밥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먹밥. 네, 주먹밥. 네네. 주먹밥. 네네. 네. 오니기리에서 에키베는 뭐예요? 에끼베는 합성어인데 에끼 역이라는 한자의 일본어 발음이 에끼. 네. 네. 동경역 할 때 도쿄 에끼 네. 플러스 벤또 도시락 거기서 따와가지고 에끼벤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 커다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끼벤. 그래서 일본의 밥 문화를 다양하게 하여튼 경험을 또 하시고 네. 그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또 써주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것부터 좀 저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낸 책이 일본 국수책 네. 를 냈기 때문에 국수 말고 일본의 또 주식인 쌀, 네. 쌀로 된 밥. 우리가 밥 먹었냐 할 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듯 그랬는데 이게 이 책이 오니기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오니기리 잘 아시겠죠? 주먹밥입니다. 네. 니기리가 쥐다는 뜻인데 그래서 왜 이거부터 했냐면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죠. 그리고 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오니기리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책 안에 처음 나오는 게 오니기리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뭐 다른 지역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주먹밥 삼각형의 주먹밥에 소금만 넣습니다. 오호. 밥이랑 온리 소금, 오니 소금. 김도 없어요? 김도. 그 맛있어요? 저도 이 책에 썼는데 네. 한국 사람이라면 좀 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참 쌀밥 하얀 쌀밥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재료 안 넣고. 근데 그거야말로 소금만 넣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고기 굽고 나서 소금만 살짝 하면 네, 맛있게 네, 네. 느끼듯이 그 방해를 안 한 거죠. 쌀에. 그래서 오늘 이게 소금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밥도 근데 진짜 밥 진짜 맛있으면 밥만 먹어도 밥만 맛있긴 맛있죠. 해요. 밥 네. 도정한 쌀밥이 진짜 그렇죠. 맛있더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니기리. 그래서 오니기리는 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손쉽게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의점에도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니기리. 오니기리가 그 뭐죠? 그 초밥에도 오니기리 맞나요, 그게? 니기리 스시. 니기리, 예, 니기리. 이건 같은 니기리가 네. 이렇게 손으로 잡다는 뜻이기 네. 때문에 같은 건데 이제 네. 음식의 종류는 다른 거죠. 다르고. 예. 이 초밥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일본은 예, 뭐 예. 초밥의 나라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뭉쳐서 이렇게 생선 얻는 이게 것도 이제 있고. 니기리 스시. 뭐 이렇게 판테이 같은 데다 이렇게 밥 깔고 지라시. 그게 이제 지라시 쓰신 아 올린 거요? 네. 올린 게 찌라시. 올려서 이제 그냥 그 채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갖고 또 이렇게 자른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네. 도시락에 우리나라의 그 덮밥 먹듯이 하는 네네. 거는 찌라시가 네네. 흐트러트리라는 네네네. 뜻입니다. 그거고 누른 거는 오사카 교토에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누른 거는 누르다는 오시스시
보시면 다른 얘기인데 교토나 오사카 가시면 오리시 스시를 주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걸 이제 또. 네. 근데 스시는 밥을 약간 저 뭐라고 그러나 식초가 뭐 삭힌 건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약간 좀 신맛 나게 해주는 그 소스를 좀 넣는 거죠? 소스가 아니라 식초를 넣죠. 식초. 식초적으로. 아. 그리고 스시의 역사는 삭혔습니다. 원래는. 가장 원초적인 스시는 네. 우리가 생선을 네. 좀 숙성시키면 오래 가잖아요. 네.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네. 숙성된 걸 많이 먹었는데 네. 아주 원초적인 일본의 스시는 밥에다가 생선을 넣고 근데 밥이라고 하는 것이 숙성을 잘하게 만들잖아요. 네. 예. 너무 숙성을 시킨 생선만 먹고 밥은 버렸습니다. 아하. 아 밥은. 처음에는 아. 생선을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네. 쌀을 쓴 건데 네. 그러니까 숙성이니까 또 시커먼 맛이 나고 이제 식초 같은 역할을 해줬겠죠. 네. 썩지 않도록. 그러고 나다가 이제 식초라는 게 이제 대량 생산되면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오래 보관도 되고 네, 맛도 네, 주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 마치 그 보리굴비에서 보리 나중에 버리고 그냥 그 굴비만 먹는 것처럼 네. 아, 생선만 이제 먹다가 옛날에 아주 원초적인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네 이러면서 네, 다 같이 네, 먹게 네,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스시의 원조격인 네, 원적격은 것이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스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를 했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먹는 접하는 스시는 그 아까 니기리, 니기리 스시, 예, 그 다음에 뭐 지라시, 찌라시 스시는 우리나라 이거 덮밥 같은 덮밥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무슨 동 뭐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뭐 돈부리. 돈부리. 돈부리라는 돈부리라는 게 게? 그야말로 진짜 덮밥이라는 뜻이고 원래 돈부리는 이렇게 밥을 담은 그릇을 돈부리라고 하는데 네. 지금 덮밥을 다 돈부리라고 하죠. 아 돈부리. 덮밥을 이제 돈부리라고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무슨 에비텐동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새우 튀김을 위에 얹은 잘하시네요. 덮밥인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덮밥의 종류가 쫙 있죠. 역사적으로 네, 네, 발달된 게 네. 잘하시는 텐동입니다. 텐동. 일본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좀 줄임말을 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네. 우리 편의점인데 컨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간다는 걸 바이토라고 해갖고 잘라 먹고 붙이는 걸 되게 아. 좋아하는데 에비 텐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동은 돈부리의 돈부리. 이제 동이고 네. 텐은 템푸라. 템푸라. 템푸라 튀김. 아, 에 텐만 남은 거고 텐동이면 뭐를 튀겨서 만든 건데 에비는 그냥 일본에서 새우니까 새우 튀김 덮밥. 그걸 이제 에비텐동.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에비 텐푸라 돈부리. 그렇죠. 요게 이제 원래 맞습니다. 풀네임이 네, 원래 풀네임인데 에비 텐동 그런 이제 동으로 끝나는 것도 많고. 엄청 많죠. 예. 또 약간 헷갈리는 게 그 우동은 뭐예요, 우동? 아 우동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 우동. 한치가 다릅니다. 우동은 돈부리 쪽이 아니고. 우동은 돈부리가 아니라 우동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이제 중국에서 온 건데 네. 중국에서 넘은 건데 처음에는 우도무라고 불렀고 우도무. 예. 그래서 그거는 같은 글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동 뭐 텐동 뭐 이래고 좀 같은 네, 건줄 아닙니다. 알았어요. 우동은 한마디로 우동. 우동은 네, 우동이고. 네, 네. 우동은 또 너구리. 알아요? 너구리 한 왜 마리. 너구리인지 알아요? 우동에 네. 왜 하필 너구리가 들어갔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구리 모양 그거 넣어가지고 너구리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너구리라는 동물이랑 그렇게 사실 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그 비슷한 이제 우동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와서 너구리 네. 우동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 산업기 뭐 이런 거. 예 그 우리나라는 너구리 우동 너구리라는 동물을 그렇게 또 막 많이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동물이라 그게 이렇게 예, 네. 왔을 겁니다. 산업기 우동도 있고 뭐 이런 네네. 거. 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일본 음식들 이제 여행을 하나하나 좀 해볼 텐데 대충 크게 보자면 뭐 스시 종류가 일본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면 제외한다면 네네. 밥 종류는 스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데이쇼쿠? 데이쇼쿠는 제가 뭐예요? 이제 일본 음식이나 이런 네. 게 좀 흥미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전체적인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큰 틀로 나는 게
와쇼쿠하고 요쇼쿠인데 이런 단어는 제가 알아두셔도 되는데 되게 간단한 겁니다. 와쇼쿠. 와쇼쿠는 와쇼쿠. 우리나라 조화를 뜻할 때 한자 화인데 예. 그걸 이제 일본어로는 와라고 읽는데 와쇼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식 같은 겁니다. 아 일본식. 네. 와자 붙으면 다 네네. 와식으로 와규. 와 그렇죠. 와규 네. 하면 우리나라 한우 같은 거기 때문에 와자 붙으면 다 제피니스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와쇼쿠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을 부르는 용어가 총차례 와쇼쿠. 그리고 나서 일본이 개방하기 시작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메이지 시대 중시 그 전에도 좀 들어왔긴 했지만 메이지 네. 시대는 더 열었죠. 그래서 서양 음식이 들어오면서 서양 음식을 일본어화한 양식 그거를 한자 그대로 양식을 일본말로 요쇼쿠. 그러니까 큰 일본 음식에는 밥 음식 종류에는 와쇼쿠하고 요쇼쿠는 아닙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한식, 양식 뭐 이런 거. 그렇죠. 한식하고 양식인데 네. 일본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특징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네. 자기화했기 때문에 요쇼쿠는 또 서양에는 없습니다. 아, 근데 양식을 차용을 했지만 일본식의 양식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게. 네. 그걸 그래서 양식이라고 안 부르고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서양의 음식이라고 안 네. 부르고 요쇼쿠라는 일본 말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먹는 돈가스 대표적인 요쇼쿠. 요쇼쿠죠 그냥. 아주 비후가스. 비후가스도 뭐 요쇼쿠라고 할 수 있죠. 덴푸라도 요쇼쿠 아닙니까? 덴뿌 아 그건 아니에요. 덴뿌라도 뭐 왜냐면 이제 일본 원래 전통으로 튀긴 음식이 막 발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덴뿌라는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아.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어가 나중에 템뿌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와쇼쿠랑 요쇼쿠를 나누는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뭐 튀기냐 안 튀기냐 뭐 딱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스시 같은 경우에는 네, 스시. 당연히 와쇼쿠죠? 와쇼쿠. 그러니까 일본에서 옛날부터 먹던 거 와쇼쿠 그다음에 메이지 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거 약간 좀 변형해갖고 일본식으로 만든 게 요쇼쿠. 그러면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는 제가 안 들었는데 이게 좋은 얘기인데 오코노미야끼는 왜냐면 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었는데 오코노미야끼는 분쇼쿠. 요쇼쿠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전쇼쿠? 그 왜? 전이잖아. 덴뿌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양의 영향을 네, 받은 네. 거니까 네. 와쇼쿠는 아니죠. 네. 하여튼 크게 보자면 와쇼쿠와 와쇼쿠, 요쇼쿠가 그건 있다.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큰 그림을 보는 거다. 와쇼쿠의 대표 선수는 이제 스시 있는 거고 오니기리, 오니기리, 중국. 벤또, 벤또, 가이센동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돈부리. 돈부리 이런 게 가장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와쇼쿠. 네, 데이쇼쿠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하면 정식입니다. 정식. 하나의 메인 음식이 있고 우리도 먹는 게 뭐냐면 밥 있고 국 있고 네. 네. 뭐 만약에 고등어 구이 하나 있고 뭐 김치 이런 거 중국 고기 하나에 우리 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 뭐 이런 간단하게 먹는 건데 그것도 역시 와쇼쿠죠. 와쇼쿠. 일본은 뭐 저 12,000반상 이런 건 없죠? 12,000 방상 뭐 옛날에 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창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런 요리도 있긴 있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저 이천 가면 네. 이렇게 밥집들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테이블채로 들어오잖아. 네, 테이블을 네. 갈더라.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먹는 방식이. 네. 네. 들어가서 거기 막 접시 막 2층으로 막 쌓여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좀 간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덮밥류로 그냥 하나 딱 깔끔하게 먹는. 저는 근데 일본 안 가가지고 잘 모르긴 안 하는데 가보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와. 한 번도? 네. 두 분 다? 네.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 가만 있어 보자. 이거 감은 또 친일파되는 느낌. 나도 안 갔다고 해야 되나? 몇 번 많이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뭐 가봤죠. 응. 네, 가봤는데. 갈 수 있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네. 그래서 두 분 아까 다. 같이 말씀드렸지 우리 그 가이세키라고 그래 크게 나오는 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좀 말씀하실 때 일상식으로 했을 땐 그렇게 단초로운 음식이 좀 많은 편이죠. 저는 그걸 주로 좀 달았고. 네네네. 네. 이 일본의 음식의 가장 큰 철학이랄까 이런 건 뭡니까? 철학 뭐 이렇게 좀 거창하긴 한데요. 일본의 뭐 무슨
사무라이 정신이 담겨 있다든가. 제가 미리 앞서서 음. 일본은 장인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을 음식이 약간 맞습니다. 대대로 하는. 그 얘기 장인이 많은 얘기를 하면 너무나 네, 또 커다란 얘기가 되는데 신문체로 가야 많은 되는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된 집이 많다. 우리가 신이세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뭐 노보 한데 어쨌든 신이세가 많은데 어쨌든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얘기가 길어진다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네.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은 뭐 전쟁을 안 겪고 그런 것도 있고 외세침이 없었던 끊어질 역사가 없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를 잇는다는 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이런 얘기 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하다가 네. 다른 자녀들한테 네. 이어준다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이 일만은 안 시키시려고 열심히 일하시죠. 근데 일본은 있는 걸 음식점 짝들에도 있는 걸 되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어디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다니다가 네. 아버지 이제 나이 연로하시면 갑자기 한 10몇 년, 20년 이렇게 그 대기업 다니다가 그 일 물려받으러 오는 아들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여기도 보면 음식점 책 보면 가면은 다 음식점 가면 100년은 기본이 넘었고 뭐 라면집도 뭐 다 7, 80년 된 집이 넣어놨고 뭐 엄청난 집 뭐 400년 된 국수집도 가봤고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꼭 아들로만 하진 연결되는 않아요. 것 같진 않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던 뭐 누군가가 또 물려받기도 하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대를 이으는 개념이 지금처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밥이랄까 이게 일본도 밥이 중심이라고 또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밥이 완전히 일종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머지 아주 좋은 요리가 나와도 이게 일종의 반찬 개념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밥이 딱 주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리 그 요리 자체가 일품으로 좋아도 다 좀 정적인 그렇죠. 개념하고 네. 그러니까 반찬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일본 음식 같은 경우는 먹어보면 거의 반찬이 없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돈부리도 돈부리도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같이 밥을 중심하면서도 같이 밥이 주가 되는데 우리는 다양한 어떤 반찬이랄까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일본은 딱 그냥 뭐라고 할까 더 밥에 집중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밥은 우리나라도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이 더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한 거를 봤을 때는 네. 우리는 반찬을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네. 많은데 네. 일본은 좀 서양처럼 자기만의 밥상을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찬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4명이 밥상을 가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되게 아주 이상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밥을 나눠 먹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돈부리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밥상을 먹을 수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반찬 문화는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많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꾸로 돈부리 같은 거 한 명씩 먹으면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찌개도 좀 나눠 먹고 네. 반찬은 나눠 먹었는데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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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원래 우리 예전의 문화는 각자 독상들 네, 받지 독상 않았어요? 문화였죠. 양반들. 그렇죠. 네, 양반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밥에 뭐 반찬들 몇 개 이렇게 놔주고 이제 네네. 혼자 독상 받고 네네. 네,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아마 뭐 개화기 이렇게 좀 지나면서부터 한상 차리는. 예, 같이 그냥 네, 예. 떠다 빨리 먹고. 네, 저희도 네. 많이 바뀐 게 코로나 문화로 네. 같이 한 그릇 이렇게 아. 국찌개 이런 거 다 같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요즘에는 다 같이는 안 먹고 다 덜어 먹더라고요. 아, 그 약간 좀 맛이 떨어졌어. 또 맛있었는데. 맨날 청국장 같은 거 같은 여기 여러 사람 침이 섞여져야지 맛있는 거. 아, 네. 사실 그좀 뭐건 이건 따로 먹는 게 좀 네. 덜어 먹는 게 좋기도 하죠, 그죠? 맞아요. 위생적으로 보면 뭐 그런데 하여튼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좀 나눠 먹는. 이제는 그런 문화죠. 네. 맞아. 네. 우리 문화도 약간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독특해요. 지금 네. 그 한상을 먹는다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한정식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즐기는 방식은 아닌데 네. 왜냐면 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좀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에 그 대접해야 되고 했을 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한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일종의 멘붕이 잠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혼자 무엇인가.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 배치를 할 때 시간적 개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에피타이저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에피타이저 먹고 하면 또 뭐 나오고 메인 먹고 디저트까지 하나에 쭉 듣다는 게 시간적인 전개인데 우리는 공간적인 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갑자기 나오는데 육회 공군이 한 30가지 있으니까 이게 뭐부터 손을 가야 될지 맛을 재료를 잘 모르는 데다가 30가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자기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고 치우고 갖다 치우고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타니까 멘붕이 오고 그 멘붕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욕쟁이 할머니한테 시원하게 한번 욕 먹는 뭔 소리야 또. 근데 푸짐하니까 푸짐한 맛 뭔가 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현대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와요 아마, 너무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놀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전체든 뭔가 이제 본격적인 식사 전에 뭘 먹고 그 다음에 뭐 좀 샐러드 뭐 이제 먹으면서 네. 좀 속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먹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우리 한 상에 다 때려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볼 때는 뭐부터 이걸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젓가락 갔는데 상대방도 그 젓가락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좀 멘붕이 오긴 오는 것 멘붕이죠.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무슨 재료인지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멘붕 오는 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 식사하시겠습니까 해갖고 막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깻잎 같은 거는 뭐 밥에 바로 싸 먹지만 나뭇잎을 하나 이렇게 건져갖고 얘를 또 딴 거 이렇게 찝어갖고 싸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쌈도 상추 넣고 거기 위에 김 올리고 무쌈 올리고 뭐 이렇게 고기 얹고 하면서 얼마나 맛있어. 무생채 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하기가 아마 외국인들 어색하죠.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는 있겠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그런 문화는 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이 문화를 우리 이제 전 세계로 퍼뜨려서 퍼뜨리자. 공간 중심의 식문화로 네. 언제까지 그 시간 오래 걸리게 먹을 겁니까? 한 방에 끝내버려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일본 밥은 와쇼쿠, 요쇼쿠 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요쇼쿠의 그럼 대표 선수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돈가스가 가장 돈가스. 굉장히 상징적인 그 네. 네. 메이지 유신 이후로 나타난 왜냐하면 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다. 1000년 이상 그때 메이지 시대가 하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작은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체구와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지 더 커져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가스라는 걸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요리 유신이라고 부르는 게 그때부터 갑자기 일본 왕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갑자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고 이제 한 게 그중에 이제 말씀드린 게 돈가스. 돈가스는 참 재밌는 게 서양 커틀렛에서 온 건데 커틀렛 온 건데 네. 완전히 먹는 방식이 몇십 년 동안 서양식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일단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커틀릿 같은 거 먹을 때나 비프스테이크 먹을 때 자기가 잘라 먹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린 젓갈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젓갈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젓갈질 하기 좋게 잘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일본화한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양배추 양차게 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배추 샥 하고 나온다든가 네. 밥이랑 깍두기 같이. 깍두기. 네, 그럼 이게 완전히 여러 면에서 튀기는 방식도 그렇고 완전히 일본화가 된. 여러 면에서 일본화된 우리가 빵꼬라고 부르잖아요. 빵가루 묻히는 것도 네네네. 굵게 묻히고 서양에서는 그렇게는 아니에요. 네, 빵가루 종도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돼지고기 부위 쓰는 것도 다르고 아. 완전히 일본화된 음식이 돈가스고 아까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아. 이게 완전히 요쇼쿠의 대표적인 게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우리가 즐겨 먹는 오므라이스,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 네. 하야시 라이스. 일본에서 하야시 라이스라고 부르는데. 하이라이스가 하야시 라이스. 네, 하야시 라이스입니다. 하이라이스가. 이것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고기가 들어갑니다. 하이라이스는 근데 네. 그건 나중에 생긴 건데 하이라이스가 근데 정확히 뭐예요? 하이라이스가 고기를 다져서 네. 그 소스에다 해서 만든 그래서 밥에다 얹혀 먹는 거거든요. 아 고기 이렇게 약간 간 고기 같은 거. 네, 간고기 같은 게 아그 소스 이렇게 그게 하이라이스구나. 예, 예, 하야시 라이스. 카레는 야채. 카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네. 카레인데 그죠. 좀 일본 장인애들 중에 뭐 영국 처음에는 영국에서 들었다고 해요. 들어올 땐 그랬는데 이제 자기식으로 맛이 이제 변화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종의 카레라이스 맛이 일종의 일본식 카레라이스 맛이라고. 3분 카레가 이제 대표적인 일본 맛 일본 카레라이스인 맛이죠. 거죠? 왜냐면 인도나 이런 스리랑카나 다른 태국이나 네. 가면 또 다른 엄청난 다른 종류의 카레라이스. 맛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네. 뭐 이제 카레라이스가 오므라이스. 이제 대표적인 또 네네. 요소구고 오므라이스가 이제 오믈렛. 원래 네, 잘하시네요. 예. 예. 일본이 진짜 오믈렛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단백질 어쨌든 저 섭취하는데 계란이 굉장히 또 그렇죠. 훌륭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본은 계란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밥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달걀에 대한 요리도 되게 진심이잖아요. 완전 진심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왜 언제부터 달걀을 먹었냐? 달걀은 옛날에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이 일종의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의 영향으로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었고 달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고요. 그리고 달걀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귀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양계장 생기기 전에는 비싼 음식이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달걀을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동경에 간 그 집이 우리가 일본에는 날달걀 올려서 간장 예. 짱 이렇게 네, 해 먹잖아요. 그게 이제 네. 유명한 일본의 그 아침 식사인데 제가 이제 동경에 그 유명한 집을 갔는데 거기서 농장 직속에 계란을 가지고 밥에다 올려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일본 영어 중에 이제 다베 호따이라고 했는데 all you can eat란 표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술집에 가면 젊은 사람들 뭐 대학교 많은 데는 노미 호따이라고 노미가 이제 맛있다는 뜻인데 네. 몇 시간 동안 얼마 무제한. 내면은 그냥 몇 시간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예, 있다 예, 그리고 예. 먹는데 제가 가본데 거기는 계란 무제한으로 밥은 무제한으로 먹는데 계란 계란 좀 몇 개 먹는다고? 계란 뭐 그래서 저도- 세개 먹겠어요? 세개 먹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그 전면 사진이 있는데 네. 농장 직송이니까 엄청 싱싱한 네. 계란 자체가 싱싱한 거죠. 네. 이제 써 있어요. 어디 산 어느 지역산 어느 지역산이면 자기가 골라서 먹고 싶을 때 밥은 이만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그랬거든요. 몇 개나 먹냐? 보통 우리가 하나 두 개가 우리 맥시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했는데 진짜 맛이 다릅니다. 그 날달걀 깨트려 갖고 네, 그러니까 그죠? 날달걀이죠. 그 근데 날달이니까 맛있죠. 뭐 아, 어떻게 그 먹니? 날- 밥에다가 밥에다가 계란을 날달걀 그냥 넣고 깨트려. 그다음에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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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장은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먹다가 담하고 각계 고항이라고 부르거든요. 담하고는 일본 말로 계란이고 네. 각계는 얹힌다는 뜻이고요. 고항은 밥이란 뜻입니다. 이게 담하 뭐 각계 고항인데 담하고 각계 고항 전용 간장을 누가 개발했습니다. 어허, 우리 계란 간장. 계란 간장. 계란 간장. 그래서 계란 간장 요 사진입니다. 예. 계란 간장인데 마가린에다가 싹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먹은 건데 그 약간 다르죠. 왜냐면 깔끔하죠. 간장이니까. 아하. 근데 가장 재밌었던 게 저도 다 먹었어요. 네. 5개가 6군데 먹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써 있는 게 유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유자인데 유자 계란이 있어요. 유자 맛이 나요? 나요. 어떻게 유자 맛이 딱 땄는데 유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자 한번 향이 해봤습니다. 있으니까 딱 네. 그러는 거예요. 아, 닭을 얼마를 먹인 거예요, 이제. 여자를 그러니까 정말 어째 너무. 그래?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네. 딱 깨보면 야 이거 엄청 싱싱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이게 노란자가 되게 진하고 네. 그러니까 맛이 이렇게 좀 엉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 왕창 먹고 온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계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날달도 좋아하고 그냥 계란 깨트려서 흰쌀밥에 간장. 간단한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네,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많이 먹었.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런 게 또 유명하군요. 아침에 많이 먹죠. 근데 계란을 보면 그렇죠. 일본 사람들 참 그 뭐 다마고치 뭐 이런 게임도 있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무슨 계란이 이게 약간 그 의인화돼서 여행하는 뭐 이런 저 애니메이션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주 귀엽게 이렇게 계란의 여행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뭐 네. 이게 뭐 정설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위해서 그냥 퉁치고 얘기하면 일종의 우리가 벤또 같이 도시락에 이렇게 커다란 하얀 쌀밥에 계란이 하나 올려진 거를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는 뭐 이런 것도 그런 연관을 느낌도 지을 수 있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정세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부른 또 도시락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들 도시락 쌀 때 네. 밥에
계란 하나 후라이 후라이 딱 딱 얹히고. 얹으면 비싸진 거죠. 아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비쌌죠 옛날에도. 비싸요? 집에서 해주죠? 옛날에 계란 비싸. 아, 옛날에 계란 자체가 비쌌죠. 자체가 비싸니까 네. 대량 생산하는 양조장 네. 양계장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항상 밥 밑에 이렇게 깔아서 네. 주시거나. 예전에 뭐 계란 많이 드셨죠? 우리 선생님은? 계란 많이 먹었죠. 거봐 잘 사셨다니까. 우리는 진짜 계란 하나 사면 계란이? 계란? 계란 엄청 비쌌죠. 그래서 계란 사서 예를 들면 5식구잖아요. 네. 한 끼에 2개 먹긴 좀 쉽지 않고 하나 내지 이제 잘하면 2개인데 보통 이제 하나는 우리 집 5식구잖아요. 네. 하나는 아빠 거. 음흠. 애들 셋이 계란 후라이 하나 이제 나눠 먹는 거고. 그다음에 엄마는 못 드셔.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계란 후라이가 양보해. 싫어하셨어. 계란을 싫어하셨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흰자를 먹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노른자는 형 누나가 뺏어 먹었기 때문에 음. 전 그래서 지금도 흰자만 주로 먹어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습관이 들어가고 이제는 내가 노른자 빼놓고 안 먹고 잘 흰자 주로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뭐 막 드셨죠? 네, 많이 먹었습니다. 금수저야. 아 짜증나. 우리 저 정방님도 계란 많이 드셨어요? 아 저는 같은 해 그 동물이 닭이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계란이 안 땡기더라고요. 같은 애 닭띠라고요? 동물이라는 게 네. 닭띠라고요? 아니 닭띠라고 그럼 계란 소띠는 소 안 먹어? 아니 좀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난 돼지 난 토끼띠인데. 돼지띠는 돼지 안 먹어? 뱀띠 아니 어떻게 그냥 돼?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그냥 네. 어릴 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네. 잘 안 땡기셨고 네. 없어서 안 드신 건 아니군요. 아니 뭐 두 분 다 괜찮으셨어. 네. 하이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 돈까스가 대표적인 요쇼쿠. 서양에서 들여왔으나 완전히 일본화된 네. 체화된 그런 요리가 이제 일본 요리의 꽤 큰 포션을 또 차지하고 많이, 있다.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3개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와쇼쿠하고 요쇼쿠 그다음에 에끼벤. 애기벤. 에끼벤은 따지고 보면 많은 식의 이제 와쇼쿠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상관이 안에 담기는 게 요쇼쿠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왜 에끼벤을 다뤘냐면 어느 나라나 교통수단이 버스 아니면 기차인데 네. 일본은 기차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고 네. 일본에 가시면 신칸센 우리나라 KTX에 해당하는 것부터 그 말단까지 우리가 시원하는 옛날 뭐 기도기요 요새는 무궁화호인가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KTX에 있다가 뭐 좀 새마을호 네. 무궁화호 하고 나서 좀 더 좁은 작은 마을로 갈 때는 이제 대체로 버스가 움직이는데 물론 일본도 버스가 가지만 일본은 작은 마을까지 기차가 가고 기차라는 게 워낙 발달된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일본 기차 여행인데 엄청난 기차가 다니는 거죠. 네. 수가 네. 이제 그거하고 관계 있는데 또 일본의 와쇼쿠의 문화 중에 벤토라는 게 굉장히 일본 문화를 담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에 칸을 나눠 가지고 반찬을 배치하는 게 그게 일본의 문화를 반영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 작게 공간에 작게 나눠서 뭘 넣는 게 능한 사람이 일본이고 그 문화가 난 게 이제 벤토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엄청난 그 커다란 철도 문화랑 벤토라고 하는 포장 문화 이게 넓은 데서 포장이라는 거죠. 하나의 공간을 공이 나눠서 분리해서 넣는 담는 네. 포장 문화 그리고 이런 밥 문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의 강점이 지역 음식이 발달됐다는 거죠. 네네네. 술도 우리가 일본 그러면 사케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주인데 우리가 네. 지역 술을 지사케라고 부르잖아요. 각 지역마다 술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결합된 게 에끼벤. 현재 일반적으로 일단 4,000가지의 에끼벤이 일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역에 가면은 다 다른 벤토를 먹을 수 있는데 어허.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일본 여행이나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한번 에끼벤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홋카이도에서 남쪽까지 후쿠오카까지 내려가면서 네. 에끼벤을 다 검토하고 먹고 다니면서 추천하고 싶은 에끼벤을 이 측에 실은 거죠. 어허.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내가 역에서 내려서 사서 다시 기차를 타는 게 아니죠? 타서 먹는 게 일본 문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차 객실 내에서 객실 내에서. 오.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밥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 일본에는 기차 안에서 먹는 거가 그게 문화. 국물이라? 네. 아.
네, 에키벤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네. 먹고 그러면 이제 또 신칸센 이렇게 타다 보면 예전보다 많이 없었지만 그 판매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졌지만 벤또 판매원들이 판매원들이 에키벤 팝니다. 오. 왜냐면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예. 잠깐 쓰고 지나가니까 예. 그런 그 지역의 에키벤을 팝니다. 그래 또 거기서 먹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제가 지방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구미 가는 그 사이사이에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갑자기 내려서 우동을 갑자기 사는 거예요. 대전 같은 데. 네, 대전에도 대전에서. 네. 대전입니다. 가락국수. 우동을 3분 안에 먹어야 돼. 그렇죠. 갖고 맞아, 들어가지 맞아. 못하니까 호로호로 떠난다 타라. 진짜 맛있어. 여기는 그게 이제 그랬었거든요. 벤또가 안에서 먹을 수 오, 되니까. 좋다.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 특산 음식이라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조금씩 이제 약간 특산이 있고.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예전에는 이제 생화로 같은 데서 음식 도시락 팔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KTX에 도시락을 지참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예. 그 먹다 보면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안 근데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눈치하고 싫어하는데 예. 또 음식 같은 거는 아예 문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 일본 영화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음식 네네. 먹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래서 참 그게 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 중심이고 저기는 진짜 철도 중심이고 네, 맞아요. 철도는 딱 일정한 시간에 네네. 규칙적으로 운행을 네. 하고 딱 주어진 틀이 있고 도로는 내가 가다가 좀 쉬고 싶으면 아무 휴게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론 얘기할 때 일본 사람 시간 지키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 네. 그리고 똑같은 게 이제 독일도 그렇다 그러는데 그 차이점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 철도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죠. 좀 말씀하셨듯이 철도는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버스는 네. 체증 정체되면 못 지키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 네. 시간 문화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같은 걸 저도 이렇게 KTX 타면 좀 늦게 도착을 해요. 뭐든 말하고 싶긴 한데 뭐 할 건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보니까 우리나라 KTX는 한 군데에서 한 군데를 가면 그게 끝이에요. 네. 지금 부산에서 타면은 서울역에 내리면 끝이기 때문에 좀 늦어도 돼. 중간에 몇 개 거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되는 게 아니 어디서 만약에 오사카를 거치잖아요. 그걸 탄 사람이 다른 거를 옮겨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갈아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분을 늦었다. 그러면 저걸 못 탈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좀 편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면 뭐 집에 늦게 갔다 오면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환승이 우리는 없으니까. 환승이 없으니까. 일본만큼 하긴 철도 발달한 나라, 그러니까 철도가 곳곳에 이렇게 아주 마치 우리의 그 미세혈관처럼 다 맞아요. 퍼져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거의 것 없죠. 같죠. 예. 네. 주요 도시들만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연결하는데 네. 일본은 진짜 아주 작은 도시들, 작은 뭐 동네들까지 다 이렇게 네, 동네까지. 다 연결이 좀 돼 있는 제일 네. 말단이 완만 열차라고 원맨 열차인데 거기는 이제 컴퓨터로 가는 거죠. 2냥짜리 귀엽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조그만 버스가 다닐 때도 그게 다니는데 그래갖고 오래전에 한번 TV 일본 프로를 봤는데 동경대학에 그 일본 철도 연구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걔들이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 근데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 중에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성 동안 그걸 그 모세혈관 같은 데를 하도 어떻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철도 네. 문화에서 나온 게 에키벤인데 에키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키벤 여행은 특산물 여행이에요. 네네. 또 뭐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베 와규 있잖아요. 고베야규,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 고베 와규 아시죠? 네. 마블링 정말 마블링 막 미친 엄청 듯이 돼 있는. 네. 요게 또 혹시 한국에서 건너간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뭐 갑자기 아니 우리 한국에도 그 고베 와규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기가 있는 거 모르시는 건가 봐요. 우리 쪽으로. 많죠, 그렇죠. 우리도. 그게 바로 바로? 소선당 한우입니다. 맞아요. 네, 소선당 한우. 네. 고베 와규는 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네, 고베 와규가 왔다가 그냥 눈물 흘리고 돌아가죠. 네, 소선당 한우의 툭불 한우 드셔보시면 지역은 네. 지역이요? 네. 소선당이요. 경북 네. 경북 저 네. 소백산맥 네. 소백산맥에서 네. 자란 네. 한우. 일단 와규는 아마 못할 겁니다. 와규는 저 두 발로 서서 걷지 못하죠.
우리 소선당이잖아요. 선네? 아, 서. 한글에요? 소섰다. 네, 네. 소선당. 아, 그렇게 소가 키웁니까? 선당. 아, 소선당. 네, 소선당 한우, 툭불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드시고 싶다면 이제는 교수님도 더 이상 이제 와규 드시지 마시고 이제는 소선당 한우로 좀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에다가 위스키. 위스키. 네. 잘 어울려요. 아유 좋죠. 다음 좋죠. 책에 넣어주세요. 네, 네, 소선당 한우 맛있는 한우 집에서 편하게 받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의 음식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이 음식 중에 또 진짜 이거는 꼭 한번 가서 먹어봐라. 물론 수많은 지금 뭐 책에 보니까 수많은 식당, 수많은 벤또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만큼은 정말 잊지 못할 일본 여행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이다. 나의 소울 푸드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저 큰 틀을 보면 에키벤인 것 같습니다. 에키벤이요. 네, 왜냐면 에키벤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할 때 이렇게 식당 위주로 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뭐 검색을 워낙 잘 되니까 뭐 예, 예. 검색했는데 그리고 뭐 스시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스시 먹기도 너무나 편해졌고 왜냐면 요새는 옛날에는 스시가 최근에도 그랬지만 옛날엔 그 일본이 개발한 거에 독특한 게 회전 스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덴 네. 스시 이게 참 재밌는 발상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오사카에서 그 사장이 네. 그 맥주 막 이런 그 음료수 반입하는 걸 보고 이제 만든 건데 컨베이어 벨트 만든 건데 네. 그건 진짜 아이디어는 진짜 대단한 거 아이디어는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엑스포에 나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네. 그게 옛날에는요 먹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게 돌잖아요. 네. 도는 걸 먹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모든 스시가 다 당기진 않습니다. 네. 메뉴를 다 담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많이 찾는 것들만 먼저 놓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이나 가는 사람에서 다른 걸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주 전문가 가는 사람은 몇 번 도는 건 먹기보다는 바로 해준 건 먹기로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일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거 있는 것만 도는 것만 먹고 일본 사람은 주문해서 먹고. 다 주문해서 먹고. 그런데 네. 요새는 태블릿으로 그냥 한국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네. 편해졌는데 그래서 그런 건 잘하는데 네. 에끼벤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안 돼갖고 네. 어느 지역을 가면 에끼벤이 있으니까 에끼벤을 좀 한번 찾아서 네네네. 드시면 뭐 어디를 가도 에키벤은 다 있는 거잖아요. 에끼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키벤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봤는데 네. 담기는 음식 재료가 좀 상상 이상이에요. 성게알, 청어알, 약간 우리가 횟집에서 먹을 수 네. 있을 만한 것을 도시락으로 판다고 안 상하나? 하니까 거기는 홋카이도 신기하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주로 한 거고 음. 그러니까 지역마다 진짜 다르네요. 진짜 다양하고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너무나 아까 달마 대사 같은 용기도 네네네네. 있고 제가 이제 집에도 있는데 예. 네. 그 다코라고 하고 이제 문어라고 하잖아요. 네. 문어가 유명한 그 바다 지역이 있습니다. 문어를 잡을 때 우리가 밑에서 하면 문어가 어두운 데를 숨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게 항아리 같은 걸 쓴대요. 네. 그거를 그대로 그게 벤또의 용기입니다. 와 이게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싼 거는 1,000원, 1,000엔 이하 네. 해서 뭐 비싼 거는 2,000엔인데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서 12,000, 3,000원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끼 정도 뭐 굉장히 와 진짜 다양하네. 엄청 다양합니다. 야, 근데 요거 이제 별 5개 받은 요거 에키벤 약간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니신미가 끼벤토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하코다테 역에서 파는 거 같은데 홋카이도. 네. 저는 이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청어 살과 알을 좋아해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 아니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이좋고 좋잖아요. 아니 청어 살 다 큰 청어죠. 네, 청어 알, 음. 청어의 새끼죠. 그렇죠. 둘을 같이 먹는다고요? 근친을 너무 이거는 비인도적이다. 저는 항상 그래서 계란과 치킨 같이 먹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한국 분 중에 일본 음식 좋아하는 게 오야코동이 많이 알려졌고 좋아하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이 오야코동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오야코동이 뭐죠? 오야코동이 완전히 그겁니다. 오야라는 게 일본 말로 네. 부모, 예? 꼬라는 게 자식.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같이 들어있는 덮밥이다. 아. 근데 야. 그때 그거를 주로 부를 때 하는 게 닭고기입니다. 네.
닭이 있고 계란이 있습니다. 이걸 우야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걸 우야꼬. 니신 이거도 이제 오야코라고 안 부르지만 오야코동인 일종의 그런 형태죠. 아, 그게 맛있다고요? 아 맛있다. 오야코동은 되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또 그런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있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는 거니까. 네. 아, 일본 사람 정말 안 되겠다. 아 그건 좀 그렇다. 애들은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나는 좋다. 나는 날 희생해서라도 애들은 지키고 싶다. 예전에 그 스모 보면서 많이 먹었던 게 오야코동입니다. 네, 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네. 그 독특한 그 지역의 특산물들, 그다음에 네, 그 그 당긴 역에서 근데 역에서 만드는 건 아니죠. 역에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죠. 그- 여기는 판매대일 뿐이죠. 그 지역에 이제 뭐 예. 저 판매처가 그러니까 음식업자들이 생산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엄청 많은데 유명한 데를 보니까 여기 생기면서 만들어진 벤또 회사가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먼저 여간을 하다가 벤또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촌도 역사랑 많이 같이 가요. 아, 그럼 이렇게 선정해서 올리시려면 엄청 많이 드셨겠네. 엄청 먹어야 되죠. 이게 그 음식 여행을 다니는 건 쉽은데 책을 낸다고 하면은 더 많이 먹어봐야 되고 또 냉정한 평가도 있는데 네. 술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먹은 거죠. 그리고 요번에 책을 쓰기 위해서 다닌 것도 있지만 몇십 년 동안 또 일본 음식은 엄청 먹고 다닌 거고 그럼 돈 많이 쓰셨겠다. 많이 썼죠. 돈은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때 가장 그때 또 지금보다 많이 먹은 네. 게 국수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국수. 국수는 국수 이거는 또 책을 한 권 쓰셨던데 이거 일본 국수에 탐닉하다라는 네.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일본에 10번 갔다 오면서 100일 다니면서 쓴 책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메밀국수 그렇게 다양한 라면집은 2만 개가 넘. 우동집, 일본에 네. 우동, 라면, 메밀국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부터 보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면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우동이 먼저 그다음이고. 아, 소면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 이제 뭐라 그랬지만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한자 좀 쓰는 게 하여튼 그런데 복화수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입을 안 벌리고 얘기를 하시네. 그거는 이제 빼고 1번 면은 네. 거의다가 네. 한국하고 일본 얘기하면은 좀 예민한 분이 쓴 얘기 그렇게 이건 뭐 말씀드렸는데 근데 학문적인 건데요. 중국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일본 면은 네. 였는데 그 중국에서 일본 갔다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것도 있고 네. 소바 메밀 같은 경우에는 설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사를 보면은 소면, 그다음에 우동 들어왔고 그다음에 소바가 생겼고 그다음에 라면이 생겼거든요. 메밀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간 거거든요. 그렇게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일단 뭐 어느 게 먼저냐면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메밀꽃 얼마나 피부력 안 현재 보셨어요? 풍요롭게 그 문화가 네. 향유하고 있는가. 이호석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메밀 국수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메밀꽃 핀 무렵입니다. 딱 언제 이때쯤 아닙니까? 메밀꽃 핀 무렵이 언제쯤이죠? 아니 조금 더 지나. 좀 더 있어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방앗간에서 만나야 되니까 조금 지금 가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좀 네. 좀 다채롭게 뭐 네. 국수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국수 먹으러 다닌 아까 얼마나 힘들었냐고 했을 때 네. 네. 이 먹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한 지역이었을 때 몇 끼 먹어야 되고 한 번은 라면을 하루에 5끼 먹은 적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여행 다니면서 아닙니다. 먹으면서. 그게 그런데 저는 또 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책을 쓰려고 하면 라면집을 갔다. 어떻게 보면은 사진 찍고 맛만 봐도 되는 거죠. 나와야죠. 예. 근데 그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이 그리고 주인이 보고 있어. 다 보고 그리고 오래된 집 같은 게 조그만 집도 많아요. 그럼 그리고 많이 질겨있기 때문에 다 먹거든요. 근데 다 먹는다 할 때 라면 5개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칼국수가 제일 맛있죠. 칼국수 맛있죠. 이건 뭐 맛있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네.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제라 칼국수 최고죠. 그렇죠, 맛있죠. 바질 칼국수는 뭐 그런 게 돈 없으니까 일본은 그렇죠. 다른 나라는 없는 네. 독특한.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우동 그 많이
닭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코쿠 지방이라고 합니까? 시코쿠- 그쪽에서 우동이 되게 유명하고 네, 시코쿠 중에 가가와현이라고 가가와, 예, 옛날의 명칭은 산우키. 산업기 아, 산우키가 거기예요? 네, 네. 네. 가가와현이 옛날 산우키라고 불렀고 가가와현에서 만들어지는 우동을 산우키 우동이라고 하는데 가가와현이 일본의 현 중에 가장 작은 현인데 네. 거기에 현재 약 900개의 우동집이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왜 고기가 발달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기의 우동을 만들 때는 물하고 소금밖에 안 씁니다. 밀가루, 밀가루, 물, 물, 소금. 소금이에요. 근데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 소금 좋은 걸로 써서 우동이 발달됐다고 얘기를 해요. 반죽할 우리나라도 때 반죽할 때 우리나라 포항이나 이쪽 보니까 그 국수집 오랜 집에서 그 바닷바람에 그걸 말려가지고 소면을 그렇게 그래요? 해서 또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 비슷한 또. 네, 그래서 소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우동이 나오고 거기는 이렇게 나중에 그 발로 밟아서 하는 우동, 네, 그냥 우동이 그냥 가장 짤깃한 우동 중에 하나죠. 네. 아, 그래서 그게 네, 그래서 거기가 발달됐다라고 그 가과현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중에 반죽을 발로 해요. 네, 저도 한번 해봤고 만들 줄도 아는데 어쨌든. 각질은 아니 그냥 저거 그 비닐에 싸서 싸서 그래야 되겠죠. 짜깃짜깃합니다. 가장 그게 산욱기 우동. 짠맛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니겠죠? 아니 진짜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진짜. 아 근데 일본의 그 우동이 저도 이제 몇 번 먹어봤는데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면이에요? 아니 뭐 찾자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흔히 보기는 어려운 집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산욱기 계열이 아마 그럴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네. 몰랑몰랑한 데도 있습니다. 저 그거 싫어요. 후쿠오카는 좀 바들바들 보들보들하죠. 싫어. 그러면 산욱기 계통을 좋아하는. 그 쫄깃쫄깃한 고기는 네. 그 이제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면 삶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면 뭐 우동 종류 고르면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면 삶아서 줘갖고 거기서 막 헹궈갖고 이렇게 막 딱 차게 드셨어요? 찬 걸로? 아니 찬 것도 먹었고 따뜻한 것도 산욱기에서는 이제 찬 거를 많이 먹고 간장만 해갖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주로 국물에 먹는 문화가 네. 발달되는데 일본의 산욱기 같은 경우는 찬 거로도 굉장히 그걸 많이. 제대로 즐기려면 면을 씹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고도 그냥 훌쩍 넘어가요? 너무 씹지 않고 야들야들해서? 면이 탱탱해서? 목구멍을 꽉 조이면서 넘어가는 그 느낌. 과학적인 느낌. 피학적인 거 아닙니까? 피학적인가? 자기 자신 피학적인. 네.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래? 위스키도 그 60도짜리 오래 이걸 먹으면 그렇게 완전히 하는구나. 똑같아. 더 심한. 그래서 제가 표현이 가슴을 친다. 근데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진짜 딱 들어가는 순간 내 가슴을 치는구나 이렇게 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목이 매여서 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씀 드릴 때 하나 말씀드려 좋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예의다. 그리고 맛있게 괜찮다. 먹어. 네. 우리는 그러면 이게 왜 좀- 일본 사람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후루룩 걸릴까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 소리를 내도 상관없고 후루룩 먹는 게 잘 먹었다는 네네네. 뜻이다. 이건 독특한. 그러면서 그 순간은 좀 해방되는 건가요? 좀 뭐 해방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일종 예의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있다는 먹고 거 있다. 보여주고. 네, 네. 꽉 신경 쓰지 않아도 땡기면서 된다. 배 한 마리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네. 그걸 또 느껴주는 게 일본 산욱기 우동. 그걸 또 즐기는 맛. 이렇게 먹는 거 말씀하시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네.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커피로 좀 달래야죠. 커피 드릴까요? 1kg 커피가 여러분의 공복감까지 달래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가 고플 때는요, 물론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만 또 커피 잔뜩 먹으면 그럼 물배 채우지 말고 커피배 채울까요? 커피 배셔야죠. 네. 네, 그래서 1kg 커피 1kg만 드시면 그때부터는 뭐 배고픈 게 싹 사라지니까. 1kg 먹으니까. 네, 1kg 커피와 함께 여러분 맛있는 오후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본 음식들 먹고 나서 또 커피를 깔끔하게 이렇게 뒤로 정돈을 하셔도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그 일본 음식들이 약간 좀 짤 때가 좀 있어요. 너무 좀 달거나. 맞습니다. 저도 네. 아마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그 간을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달다. 뭐 좀 짜다. 네네네. 뭐 그런 걸 수도 뭐. 네. 근데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전날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네. 좀 그냥 먹기는 좀 거북하고 이럴 때 간단하게 먹고 좀 속 편한 음식들 그 일본 영화에 그 오차즈케의 맛 이런 오지 네. 야스지로 영화도 있던데 그때 보면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인 음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오차즈케가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밥을 물에 부어가지고 그렇죠. 먹지 않습니까? 녹차 같은 거에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녹차물로 많이 밥 들었어요. 말아 먹는 거. 보통 오차스케 네, 보리굴비랑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우리 그런 시간 비슷한 네. 그렇죠. 그 네. 일종의 어. 일본식으로 하면 이게 오차스케죠. 네. 보리굴과 오차스케인데 이 책에도 나왔지만 이게 일종의 일본 사람한테 소울푸드. 네. 우리도 가장 어렸을 때 뭐 안 네.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음. 근데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를 우려내 갖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장 식은 밥이 있어도 네.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는데 일본은 그게 오차스케가 더 발달하게 된 게 이제 회사에서 네. 하나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사실 김을 넣어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김치를 넣어도 되고 뭐 분류 내렸는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발달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차스케 거기는 일본이 발달돼 갖고 저 하나 딱 따갖고 저 집에서 찬밥이 있으면 물 부어서 하나 사가지고 쭉 고명 같은 거 뿌리는 아무거나 거죠. 고명인지 네. 회사에 만들어진 게 있고 아니면 오차스케 전문점에 가면 이제 골라서 아. 하나씩 할 수 있는. 아니 뭐 저는 이제 일본식 오차즈케는 잘 안 먹어봤는데 약간 나는 그 따뜻한 밥이 찬 차에 들어갈 때가 맛있더라고. 네, 그냥 찬 밥을 찬 차에 마는 거는 조금 별로고 약간 뜨거운 밥인데 그 찬 그 녹차물에 싹 이게 넣어갖고 약간 밥알 표면은 조금 차지만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좀 입안에서 막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온기가 좀 남아 있는 그 느낌? 일본에서 오차스케 전문점에서 따뜻한 밥 나옵니다. 그쵸? 네. 근데 집에서 에이. 이제 찬밥이 있어도 그렇게 해 먹을 수 있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요. 진짜 외국에서 약간 농담처럼 외국에서는 이런 말 있었잖아요. 왜 한국 사람은 물에다가 밥을 씻고 밥 먹고 그 물도 마시더라. 그뭔 말인지 알죠?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외국에서는 오차스케 근데 같은 것도 어쨌든 그렇죠. 네. 찬물이니까. 그 찬물에 희한하게 그 옛날에 고등어 구운 거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지. 네, 밥 말아 먹을 때. 네. 그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 청국장도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식은 청국장을 조금씩 이렇게 떠먹잖아요. 밥 어. 말아 먹은 거 한 숟갈 먹고 조금 떠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한국 사람이네. 무생채도 무생채도 맛있어. 네네. 네, 신김치도 총각김치 네. 맛있죠. 네. 네, 찬물에 말아 먹으면 네. 다 맛있습니다. 네네. 네. 아유 살았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거 그런가요? 이 책에서 지금 정말 많은 음식점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딱 한 군데만 가겠다. 네. 나 진짜 딱 한 군데만 가고 싶다. 그렇죠. 그 무인도 3년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건데 그 전에 한 가게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번에 음식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 평가를 넣었어요. 옛날 아하. 전번에 했던 국수에 대한 책은 네. 좀 소개하고 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뭐 있는 중인데 요번에는 미슐랭 가이드처럼 뭘 별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선택된 집은 수많은 곳에서 이미 평가된 좋은 집이고 네. 그 안에서 제가 또 주관적인 평가를 넣었는데 별 5개짜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아니더라도 별 5짜리를 한번 여행하는 지역에 여긴 별 5이구나 가서 만약에 가시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한국 관광객이 여행객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 가는. 네. 그리고 이 책을 많은 사람이 보신다고 한다면 야, 이 집은 여기 실려 갖고 한국 사람들 많이 가겠는데는 생각되는 집도 있습니다. 못 고르시겠다 이거죠? 이게 몇 개 지금 별 5개짜리 있네요.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그냥. 뭡니까? 유룰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유루리. 니카타역에서 특급 열차로 45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무라카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겠죠. 그렇습니다. 네. 무라카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 가이센동, 특히 해산물 또 예, 그 중에 또 사케 오야코동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연어를 연어죠. 절인 연어입니다. 어허. 그 아까 싫어하셨던 오야코가 또 나오네요. 네. 부모하고 자식. 우야코 오야코. 이 알이 나오죠. 알. 맞아요. 연어하고 연어 알. 그게 그래서 거기서 망설임 없이 사케 오야코동 그다음에 무라카미 규아부리동 이렇게 세트를 주문하셨대요. 요걸 먹어보니까 그 연어와 연어 알이 있는 그 돈부리 거기 하나. 네, 그거 하나가 있고 돈부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고기를 이렇게 네, 살짝 살짝 구워서. 익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소스 찍어 먹는 요런 집인데 요 집이 별 5개 받았습니다. 유루리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도쿄도 다이토구에 있는 EGA 본점인데 옛 에도의 운하동을 맛보려면 EGA 본점으로. 고기도 네. 추천입니다. 근데 운하동은 네.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어디든 비쌉니다. 우리나라 운하- 장어 네, 비싸듯이 하는데 고기도 사실 제가 강추란 네. 말을 좀 썼거든요. 네, 네. 고기가 그 우리가 센소지 우에노 그쪽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데인데 고기도 세련되고 추천 드리는 거고 네. 이게 5개짜리 이렇게 나 4개 반, 4개 반 5개짜리는 되게 훌륭하다. 집이 많은데 네. 거기 가보면 드시면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음식도 평해놨지만 그 가게 분위기도 살짝 평할 때는 평할 텐데 하나가 뭐냐면 스시가 너무 맛있는데 스시 그 주인장이 웃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평해놨습니다. 좀 이렇게 스시 밥은 이게 좀 부드러운데 왜 한번 웃지 않고 그렇게 딱딱하다면 딱딱하다는 말도 진짜 써놓고 좀 약간의 주관적인 평을 써놨는데 네네. 한 집을 좀 고르긴 그렇고 아까 그런 식으로 좀 평가가 좋은 데를 가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겠습니다. 네네. 요즘 일본 여행 가실 때 특히 이제 뭐 미식도 네.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요런 책 정도는 하나 보시고 참고해서 네. 다녀보시는 것도 뭐 나름의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추가하면은 네. 사실 이거는 그 맛있는 맛집이 많이 소개되는데 맛집 책은 아니고 네. 네.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일본 그 반문화의 다양성, 그 역사성, 그 문화를 설명하고 일부러 네. 일본 집을 가게 되면 꼭 나오는 음식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곱빼기 주세요 말 때 네. 이런 어느 음식점을 가건 간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꼼꼼히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꼭 스시 먹으러 그 음식점을 안 가도 되는데 그 음식점을 가나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 용어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되게 당황스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조그맣게 갈아읽고 하니까 그거 익히고 가면 어느 음식점을 가셔도 네. 그 용어를 그래서 그게 많이 좀 신경 썼어요. 네네. 뭐 스시 같은 부분에도 보면 뭐 샤리는 초밥, 네타는 초밥에 올려지는 재료고 네, 그런 걸 알아두면 네, 그런 걸 알아두면 이제 네.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네타도 뭐 나마모노, 히카리모노, 니모노, 가이 뭐 이렇게 등등. 그렇죠. 5개 정도는 아닌다. 네. 그래서 어떤 생선들이 이제 주로 있는지 물론 요즘 이제 관광지들 가면 한국어로 된 뭐 설명문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 지역 맛집을 가거나 했을 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또 팁도 넣어 주셨고 또 그 스시에 관한 여러 역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함께 있으니까 역시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가시면 네. 또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좋네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준 이기준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주 인터뷰.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 느꼈는데 되게 네. 좀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래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시간만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좀 아쉽게 이게 맞는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제한상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또 뭐 갈 기회가 있거나 하면 네. 이런 책 보면서 각 나라의 음식에는 각 나라의 문화가 또 오롯이 또 담겨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이죠. 예. 음식들이 우리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죠, 우리 지선 씨는? 저는 한식 많이 좋아해요. 한식?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김치찌개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네. 가장 무난한 대답이었던 네,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네, 우리 교수님 뭐 좋아하죠? 저는 뭐 콩나물 국밥 뭐 네. 우리 청프로님 저는 뭐 좋아하시나요? 청국장 좋아합니다. 아, 그쵸? 네, 그러나 혹시 일본에 가시게 되면 이런 음식들도 한 번쯤 네. 구경해 보시는 거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위스키 그리고 일본의 음식 문화 등등 해서 저희한테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이기준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여행 다니시면서 또 이런 책들 기획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동남아 생각하고 있고요. 아, 다니고 이거-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남아를 오랫동안. 아, 그러세요? 동남아 음식책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 책 한 권 쓰시는데 보통 몇 년 걸리시나요? 근데 아까 같이 이 음식마다 다른데 아까 일본 국수는 7년 걸렸고 네. 지금 동남아 음식도 지금 거의 6년이 됐고 이번에 밤 여행은 뭐 2년 됐고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네. 책 얼마나 팔렸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렇죠. 책 많이 팔리면 한 5년, 10년씩 쓰시고 네. 안 팔리면 2달에 그냥 후딱 하나 쓰니까. 네. 네, 이번 동남아 책은 네, 좀 얼른 써서 저희한테 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이기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